안녕하십니까. 지역의사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김원희 의원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당정청 협의안입니다.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잠시만요. 네, 법률안 처리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국회의원 10인이 이상이 찬성할 경우나 정부가 제안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상임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전문위원 검토가 있은 뒤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에는 본회의로 올라간 다음에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 가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되면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현재 지역의사 법안은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2018년 12월 11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 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이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12월 11일 사진이고 보면은 비슷한 이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에 대한 토론회였는데 2018년 4월에도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토론회 내용을 잠시만요. 토론회 들리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문제 때문에 이제 발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은 올해 관련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해다. 그랬고 4월 11일 당정 협의 발표 후에 교육부의 대학 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 병원 원장님께서 매경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장 논점들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으로 꼴찌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최고가 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의사 수가 7,600명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진료를 위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부족한 분야에 먼저 배정해 의사를 더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장 회의에서 교육부에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혀 있다가 2020년 5월 6일 의료인력 양성 및 의과대학의 역할 간담회가 있었고 이것이 역시 여당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등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었고 이 당시 의협은 졸속적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도 갖고 비공개 토론회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9일 한겨레가 단독으로 이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는 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한 바 있고 당일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하여서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 해명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7월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같은 의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안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2022년부터 의사 인력을 10년간 4,000명 양성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3,058명에서 2022년부터 31년까지 1년에 최대 400명씩 이렇게 한시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400명 중에 300명은 지역 의사로 그리고 나머지는 50명, 50명 나눠서 특수 분야, 그 다음에 의과학자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사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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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정원, 서남의대 49명만은 앞서 이지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고 면허 취소도 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원장님께서 칼럼에 쓰신 것처럼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활동자가 OECD는 평균 3.4명인데 반해 한국은 한의사 0.4명을 포함하여서 2.4명이라는 것이고 지역별로도 의사 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국 평균은 2.2명, 그러니까 2명인데 서울은 3명, 경북은 1.4명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울산은 7%, 경북 10%, 제주 22%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적시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뇌혈관 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과 강원 영월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응급 사망비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이제 의사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 기피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 수가 부족하다. 뭐 감염내과 전문의, 소아외과 전문의, 그다음에 뭐 질본 역학조사관, 그다음에 기초의학,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 이런 곳곳에 의사들이 너무 없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박을 하자면 첫 번째로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OECD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은 정의가 나라별로 매우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그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의사들을 포함하였고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unemployed retired physician은 excluded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정의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1대1 비교는 문제의 소지가 많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1대1로 비교해서 10년의 장기적인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의 질과 의사 수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의사 수를 꼭 늘려야만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가? 근데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했던 회피 가능한 사망을 말하고 예방 가능 사망률은 예방적인 초동 조치와 공중보건으로 살릴 수 있었던 회피 가능한 사망인데 이 모두 OECD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선진국보다 대부분 사망률이 낮고요. 두 번째로 국가 건강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영아 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GDP 대비 경상 의료비도 낮아서 가성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의료비 곱하기 기대 수명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효율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민의 의료비는 낮으면서 기대 수명은 매우 높은 그래서 효율적인 의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여서 OECD 데이터에는 우리나라 자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서도 미국은 초진을 보기까지 환자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24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1분으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PPT에서 나왔던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가 세계 3위로 네덜란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방 의사 수 차이를 이제 그 법안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지역별 의사 밀도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OECD 평균은 도시에는 4.3명, 그리고 루럴 에어리어에는 2.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명 대 1.9명으로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충족 의료율은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 미충족 의료율과 의사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는데 3.1명 대 1.4명 그런데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서울 5.3, 경북 5.2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의사수와 그런 의료의 질 간의 차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데이터들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역의사 제도의 그 문제점은 이제 응시자의 고등학교가 소재한 시도 내 의대로 그 지역의사 응시 제도를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 시도 의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의대를 진학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지역으로 아니면 수도권 지역으로 더 사람들이 몰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도권에 더 몰리고 고등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되도록이면 수도권에서 의대를 나오려고 할 것 같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이나 반납 기준 같은 것이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의무 복무 기간도 이제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수련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그 의료 취약지 역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시간만 버티면 결국에 다시 수도권으로 그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의료를 왜곡시키고 더 이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클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 네. 좀 천천히. 네. 말이랑 영상이랑 싱크가 안 맞아서 잠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의 방향성과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 그 두 가지가 있다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책의 방향성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간에 어쨌든 의료 불균형이 있다는 점과 필수과 기피과 문제, 그다음 기초의학, 의과학자 문제 이런 것들은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적으로 이 법안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체 행동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정 협의체를 만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지역 의료 불균형 그리고 필수 의료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기초의학을 어떻게 더 양성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안을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이 법안을 철회시키고 보다 정말 국민 건강권에 도움이 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 가산제 도입입니다. 이것은 이미 김강립 차관이 발표한 바 있는 부분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지방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그 가산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비율은 얘기 안 했지만 뭐 수도권에서 하는 게 100만 원이면 뭐 지방에서 하는 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유인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실 국립대병원 협의회에서 그 제안하였던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직 의무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방 격오지에 그 교도소라던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의사 공무원을 뽑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이미 있는 의대에서 위탁교육, 우리 병원으로 치자면 이제 군위탁 전공의들 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생각은 코로나 때 의사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동원하지 못했던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의사들을 어떻게든 마음대로 동원하고 싶고 또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한 이제 의사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의사들이, 양성된 의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의료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정말 그 부족한 부분에 의사들을 채워주고, 대신에 그들이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이제 뭔가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의료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지역의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4,000명,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 4,000명을 좀 숫자를 줄이되 그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뭐 20년이나 30년으로 연장하거나 그런 식의 대안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의 최종의 어떤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대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의료 수요가 분명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리고 지역 의료 불균형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것인데 결국에 또한 단순히 이제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 면허를 준다고 해서 의무 복무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역 불균형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지방에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국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히려 이제 뭐 닥터헬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료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키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분명히 원점에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인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예전부터 문제 제기해왔던 것은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이런 상급 종합병원까지의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회나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정원이 유지를 되면 기피과를 인기과를 만드는 정책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많이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 정원과 전공의 정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반대하는 법안이 의사와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논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물론 기피과를 인기과로 만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싸우고 주요 논쟁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공공의사와 함께 의사 정원 확대 이런 것들이 되겠고 기피과를 인기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성향이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물론 금전적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논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는 아예 별개의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제 이미 현재 한국의 의료가 우수하다는 것이 현재 우수한 제도를 더 우수하게 발전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반론이 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뭐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지역의사 제도라던가 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더 우수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허점이 많은 이런 제도를 가져와서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인정했던 부분인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만든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10년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인의 기피과 전공이 미달이라서 채우려고 만든 정책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기피과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인 것도 사실이 그런 거를 이제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 위의 질문은 이제 의사치 정원과 전공의 정원이 유지되면 기피과를 인기과를 만든 정책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는 게 좀 약간 두 개의 질문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뭐 인기과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런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수가의 개선이라든지 특히 산부인과나 외과나 이런 소아과 같은 경우는 턱없이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상하는 측으로 가야 결과적으로는 인기과를 그러니까 기피과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정책 그렇게 해서 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이러한 다양한 이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전공의를 다른 데서 빼와가지고 기피과를 더 만든다 뭐 이게 논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미달이라서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확대와 함께 지방에다가 그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지방의대 기피과의 전공이 미달이라서 그걸 채우려고 만들었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의 다른 사안들이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싱크가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제가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게 싱크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탈이나 기피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 소송이나 무과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것 같은 정부의 지원이 같이 도입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 또 많이 이 지역의사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방에 그만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도 그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인스타에서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역에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그런 이제 대형 마트가 없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트 주인들을 많이 양성한다고 해서 마트를 또 거기다 융자 받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결국엔 마트 주인들의 몫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방에도 그런 대형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실 정부가 마트를 직접 지어주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1차원적으로 의사들한테 의사를 일단은 뭐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바이탈이나 기피과들 결국에 이제 국방부 시계만 보면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뭐 뇌수술이라던가 심장수술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냐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사회 안전망 시스템도 분명히 구축돼야만 사람들이 아무리 의무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런 곳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코멘트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간호수가 인정, 방사선 수가 인정, 물리치료사
수가 정상화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의 수가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고 파이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각오를 해주어야 공공의료가 자리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의사수를 활용하고 싶으면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중보건 예산을 확충해 주어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